지난 주말도 여야 총선 준비로 전국이 바쁘게 움직여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총선 영입인재도 발표했고요. 또 정계 복귀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귀국을 했습니다. 전국 소식 이런저런 얘기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입법안이라든가 개혁 입법 처리에 애러선 이 원내대표단의 성과, 이걸 격려하기에 만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네. 검찰에 이어서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비칠 수가 있는데, 이 네. 경찰 개혁에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 쪽으로 좀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전에 없이 또 좀과 다르게 권한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커진 권한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인권 침해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경찰 역시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원래는 패스트 트랙을 지정할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패스트 트랙을 지정할 때는 정작 이제 경찰 개혁 관련된 법은 좀 빠지고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당시 논의됐었던 것처럼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동등한 이제 협력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루어진 성과로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또 공수처가 서로 생기면서 경찰을 견제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큰 부작용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 자체도 좀 더 개혁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치경찰 확대 문제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즉 수사하는 부서와 행정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분리. 네네. 분리하는 것.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를 둘러싸고 경찰대 출신들이 너무 요직을 많이 장악한다. 그래서 네. 이 경찰대 부분을 어떻게든 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찰 내에 이제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결국 이것을 이제 분산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이 구체적인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관련된 법은 이미 이제 발의가 돼서 1년 넘게 행안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안위에서의 논의라든지 또는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적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경찰대 중심의 경찰 구조, 조직에 대한 구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그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요. 경찰대 출신들이 이제 주요 이제 요직들을 주로 이제 맡다 보니까, 네.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인사 적체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네. 네. 일각에서 예전에 한번 거론됐던데 경찰대학교 폐지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요? 논의되는 다양한 안 중에, 경찰들을 놓고 논의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폐지 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폐지만이 답이다 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되는 건 아니고 여러 안 중에 하나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설랑설레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총선 임박한 시점에서 경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서 행안위에 계류된 것도 1년이 넘는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야당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경찰에 대한 개혁 부분을 계속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야당들도 그렇게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총선 앞두고 있다거나 또는 20대부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경찰 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에 총선 이후에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도 보면은 총선 끝나고도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키는 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 말이죠. 네.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얼개가 좀 있습니까? 자치경찰은 언제쯤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도입하는. 네. 네.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몇몇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준비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확대하고 좀 더 자치경찰에 걸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들을 좀 법으로 해야 됩니다. 네. 광역단위 이제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체적인 어떤 수사권도 좀 가지고요. 또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전이라든지 경찰이 하는 다양한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좀 섞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이 자치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쟁점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총선과 관련 없이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함께 경찰 개혁 작업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으로 삼고 좀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시군요. 네. 네, 저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할 때도 경찰 개혁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새로운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때 말이죠. 연루가 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기소되고 일부는 약식 기소됐는데 약식 기소도 전부 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포함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원에서는 아마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들이 재판이 지금 시작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확인하거나 들을 수는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해당 사건의 기록도 아직 지금 못 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 네,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게 좀 늦어져서요. 뭐 기록을 좀 보고 나서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15 총선 90일 안쪽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선 후보자 선정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말이죠. 언론에 보니까 15곳 정도로 전략 공천지를 확정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함야평도 있고 일부 지역은 자객 공천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공천 두고 좀 이렇게 뭐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공천을 두고 어떤 당내 논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략 공천을 지역이다라고 선정했던 15곳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곳 그리고 2개의 사고위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없다거나 하는 곳 포함해서 이제 15군데를 지정한 곳이고요. 그 15군데에 어떤 사람이 공천되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특별하고 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탄희 전 판사 10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를 하셨는데 뭐 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복 정치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탄희 전 판사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그 사법농단에 협조하지 않았고,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직서를 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그 당시에 그 결정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사법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 느꼈었던 게 뭐냐면, 이탄희 전 판사가 느꼈었던 거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국회가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네. 정작 그런데 본인은 뭐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비겁하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는 바가 있었고, 또 영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영입되는 게 맞는지 뭐 궁금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결정을 한 만큼 저는 사법개혁에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이제 법원 내부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적격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뭐 일부 언론에서도 좀 비판적인 논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수진 부장판사의 여권 행위라든가 뭐 대체적으로 진보 진영 판사들이 5번째 여당행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논란도 또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법 개혁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명분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지는 않을까요? 사법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좋은 내용과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지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정치 영역에 들어서 했던 말이나 행동에 걸맞게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역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소신을 행동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네. 자, 민주당에서는 뭐 비례 위성정당 관련해서 여전히 창당 계획 없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뭐 비례한국당 뭐 이런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밑에 사정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좀 발언은 보고 있지만 네. 여전히 저희들이 뭐 어떤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러한 계획은 없으시군요. 예. 네. 예,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하고 예비 후보들이 경선 문제가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좀 더 커질 텐데 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대표 경력 2개를 쓰게 됩니다. 네. 이 2개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논의를 하게는 되겠죠. 그러나 네. 지금 당장 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가서 논의를 하게 될 건데 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의 경력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에 어떤 영향이 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광주 5.18 묘역 참배에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런 뭐 또 행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안철수 전 대표가 행보에 따라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구체적인 구상이 좀 밝혀지진 않았죠. 그래서 네. 제가 협조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구상을 좀 밝히면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과거에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신다면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말이죠. 뭐 한국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을 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하실 거라 보십니까? 그것도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예측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고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당을 새로 창당하시기에는 조금
좀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중도 실용 쪽이 결국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을 좀 지지를 획득한다 이런 어떤 실리적인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극단 정치가 되게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뭐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 이제 양극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당은 이제 개혁을 소망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정당인데요. 총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전지할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과연 가질 것이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보긴 볼 텐데요. 인간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조건적인 중도라고 하면서 양쪽에 대한 비난만 한다면은 그걸 또 중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시기만 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진보 보수 이런 양진영 대결이 좀 심화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극단으로 표현했는데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실리적인 측면에서 중도 진영이 안철수 전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의원님께서는 뭐 사법개혁에 총괄하셨던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있었었던 그런 분인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은 뭐 대검 간부들이 공개 장소에서 반발하고 뭐 검찰 내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비공식적으로 뭐 장례식장에서 반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인 뭐 내부의 갈등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뭐 예사롭지 않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술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한 조직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것 자체를 정치 쪽에 넘겨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들도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검사들이 있어서 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또는 네.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추미애 장관이 차부장 검사들에 대한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 예정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정대로 하시겠죠. 아, 예정대로. 예. 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네.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마치 검찰이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하나의 의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 꼭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의견이 주류다.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